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확진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네, 확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인데요. 직장 내에서 확진자라는 말을 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당시 비서실에 다수 직원이 있었고요. 여직원은 확진자라는 발언을 한 팀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팀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팀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진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또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부연을 하면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이런 것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어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변호사님 이혼 재판 많이 하시죠? 네. 네.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이혼 사유가 되나 안 되나. 네, 사유가 네. 내가 이렇게 이걸로 힘든데 이걸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하시는 주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지방으로 부서가 이동하면서 저는 지역으로 내려왔고 아내는 중학생 아들의 교육 때문에 지방에 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외도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집에 가지 못해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실수한 걸 깨닫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당분간 이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아내의 원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도한 잘못에 대해 계속 심하게 질책하고 가족들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려서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끊임없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저희 두 사람은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고 아들하고만 문자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태로 결혼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3년 전 외도로 아내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지금은
별거 상태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셨네요. 아예 연락을 안 한 게 지금 2년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한 3년 별거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시고. 네. 말 그대로 유책 배우자이신데 이혼이 이혼을 될까? 원하시는구나. 뜨거운 참. 매우 어려운 지금 논쟁거리가 있는 사연이시군요. 네. 이럴 경우에 지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네. 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근데 그 한 3년을 또 별거를 하셨고, 네. 2년을 지금 서로 얘기를 안 하고, 혼인의 실질이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는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런. 근데 자녀는 지금 자녀는 미성년 자녀군요. 미성년 자녀가 네. 중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있다. 그럼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단 3년 전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건 남편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당시 원인은 또 외도였던 거고. 네. 뭐 외도가 발생하기까지의 또 여러 사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나타난 건 외도고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우리 법원에서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라고 볼 거고요. 네. 현재는 아직 유책주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바뀌어서요. 네. 좀 이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네.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렵지만 네. 이제 예외 사유로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사연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느냐의 문제겠군요. 이 3년을 별거를 하는 동안 과연 이 분이 뭐 경제적인 지원을 부인과 자녀한테 다 해왔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뭐 굳이 그 책임을 따지기에 이미 너무 오래 지나서 책임이 뭐 다 희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인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이미 혼인의 실질이 없다라고 법원이 봤을 때는 뭐 굳이 파탄주의가 아니더라도 지난 3년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확률로 따져서 어느 게 더 높다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유책주의의 예외로서 이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님 지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경우를 파탄주의라고 얘기를 하나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유책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법원에 이혼 사유가 법으로 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1호부터 6호까지 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 사유를 일일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이혼이 되는 거고요. 네. 파탄주의라는 것은 굳이 상대의 그 유책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다 하지 않더라도 이 혼인이 어느 한쪽에 이혼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질이 없다, 파탄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이혼을 원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례로 돌아가면 지금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인데 이게 지금 나는 사과를 했는데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연락을 안 하고 2년이 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무의미한 결혼 생활이 됐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파탄으로 주장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거를 파탄으로 보면 이혼이 되는 거고 아니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그렇죠. 고작 2년 이거 가지고 지금 그것도 못 참고 이혼 청구를 하느냐 아직은 안 된다. 더군다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유책주의 원칙에 기해서 이혼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유책주의의 원칙이 좀 엄격하게 네.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법원 판결이. 이 경우에 부인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이제 3년 전 별거할 때 네. 문 안 열어주고 별거 유지하려고 하고 네. 그 이후로 서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부인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네. 남편하고 연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겠다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정도의 부인의 잘못을 3년 전 남편의 잘못과 비교해서 네. 그럼 더 크다고 볼 수 있냐. 네, 네. 그 부인의 잘못이 크니까 이 혼인 관계는 파탄됐다. 그리고 부인의 잘못이 크다, 같거나 남편과 잘못이 같거나 오히려 크다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 문제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 대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새 다시 또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자, 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뭐 파탄주의가 또 도입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고요. 네. 이게 저는 아직 그렇게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또 법원 행정처에서 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고 해서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해요.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파탄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네. 그럼 이제 아무런 기반 없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시는 분들 네. 또 생기지 않나 뭐 이런 염려가 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알아보려는 거다. 국민 여론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뭐 그거 위해서 하는 거지 파탄주의를 도입하려고 이 연구 용역을 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탄주의가 이제 결국에는 도입되는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 사실 이제 제가 유책주의 쪽에서 유지되는 공개변론 그거 변호사님께서 변론 맡으셔서 네. 유책주의를 지키신 거잖아요.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려되었던 것들이 아직 지금 전혀 입법적으로 보완이 안 해결이 전혀 안 됐는데 됐습니다. 가장 네. 걱정되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와 네. 자녀의 보호죠. 경제적인 보호. 이 경제적으로 과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냐. 유책 배우자가 재산 다 처분해버리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재산 분할 대상도 없는데 이혼하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 분을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외국처럼 뭐 부양료가 인정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배우자의 부양의 부분, 그다음에 그 유책 배우자의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위자료의 증액, 그다음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양육비와 관련해서 사회적 안전판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안 마련되어 있지 네. 않나. 이게 지금 도입이 네. 되어야 외국처럼 파탄주의가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구조로서 이 상태에서 파탄주의는 도입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뭐 바뀌어져야 파탄주의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요. 백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